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지금부터 단편 강좌 하나를 열겠는데요. 오랜만에 철학이란 무엇인가, 바시스트 필로소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엽니다. 사실 이 주제로 강좌를 연 게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예도가 네 번째가 되니까 이제 요것도 재생 목록으로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빼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예도의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의 주제가를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부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겠죠. 사실은 이 강좌는 많은 분들이 철학을 오해하고 철학을 자신의 어떤 지성의 그러한 열등감을 해소하고 자기 자신이 조금 그래도 모든 대화에서 철학까지도 포섭한다라는 그런 아주 얕은 생각을 갖고 철학을 단시간에 뭔가 변죽을 울려서 단시간에 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도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따로 강좌를 연 거예요. 꼭 들어보셔요. 특히 철학의 초보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대부분은 저는 1차 자료 강좌를 들어가서 최소한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은 초보자로 봅니다. 다. 그게 석박사가 100개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100개든 1000개든 본인이 1차 자료와 씨름하고 최소한 한 철학자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 그것을 위하여 언어 훈련과 사유 훈련을 최소한 10년 이상 바친 자들, 이런 자들 외에는 다 초보자죠. 2차 자료 대략 읽고 아는 척하고 이런 분들은 꼭 이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들으시고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철학을 어딘가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많아. 특히 목사들, 그 다음에 또 어느 공직에서 한 번씩 써먹으면 본인의 지성이 빛날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분들이 철학을 쉽게 접해서 자기의 어떤 구미에 맞게 단순간에 사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내공이 없이 지가 소화하지 못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를 청중들은 더 잘 알거든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여러분. 썩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 몇 개 말한다고 그 인간이 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예도가 풀어주려고 사실은 그 강좌를 열었는데, 그게 그냥 단편 강좌로 그냥 따로 빼놨는데 많은 분들이 듣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강좌로 예도가 유튜브를 하고 오늘 이제 거의 5,100명에 도달했는데요. 하면서 또 질문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도는 질문을 하면 쓸데없는 질문 말고 정말 철학을 궁금해하고 철학에 대하여 정말 뭐가 좋으냐 이런 식으로 철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쓸데없이 그런 질문이 아니고 자기 혼자 시를 쓴다든지 성경 말씀을 예도 TV에다가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건 바로 보도 않고 그냥 삭제입니다. 보도 안 읽어요, 저는 그런 거. 왜? 예도 TV에 강좌 밑에 달린 그것도 예도의 일기장과 같은 거예요. 소중한 거라고. 거기다가 지 멋대로 막 글을 올려놓고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초창기에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9%가 없다고 봐. 가끔 한 번씩 스님이십니까? 뭐 이러고, 아, 머리를 깎으셨네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왜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강좌를 하십니까? 그 내가 답을 해야 되나요? 본인이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강제도 아니고, 그죠? 그게 좋은 거야. 유익이 되는 사람만 듣는 거죠. 누가 뭐 예도가 따라다니면서 이거 들어주십시오. 얘도가 거지 새끼입니까? 그럼 부탁하게. 지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도움이 되면, 그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가,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도TV의 구독자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수부터 시작해서, 의사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저는 뭐 그건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법조계에 일하는 분들도 몇 분이 보이고, 자기를 잘 안 드러내는데, 가끔 예도TV 후원해 주실 때 보면은, 뭐 병원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은 다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한데, 선생님께 요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안 드러내니까. 이름으로 보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도TV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많아요. 자기 이름 없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 철학이 뭔지. 철학이 뭔지를 질문을 해. 그리고 또 시인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술가 선생님들, 대가들도 좀 있어요. 좀 유명한 분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분들. 어쨌든 감사는 제가 드려야 되니까 이런 분들께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 듣고, 어떻게 보면 철학이란 무엇인가는 초보자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예도TV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 게 너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많아. 그래서 예도가 요 네 번째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그걸 다 댓글로 쓰기도 귀찮잖아요. 그거 뭐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강좌하고 하루에 한두 개만 해도 여러분 에너지가 다 빠지는데, 쉬운 거 같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하는 거는 어렵고 남이 하는 건 쉽게 보이죠, 그죠? 정말 어렵습니다. 예도는 1차 자료 강좌는 사실 올인을 일생을 바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취미로 조금 심심할 때 예도가 딱 키면은 시작한다. 물론 뭐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래 보일 수가 있지만, 강좌 한 2개 올릴 때 있고 3개 올릴 때 있고 1개 올릴 때 있는데요,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도TV에서 구독자가 되셔서 질문한 것들을 예도가 정리해서 오늘 응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도가 존재와 시간 1차 자료 강좌를 엽니다. 그러면 어떤 번역이 좋은지 물어요, 예도한테. 어떤 번역의 문제가 딱 나타나. 어떤 번역이 좋은지를 물어봐. 그러면 그래서 예도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도는 솔직히 말하면 이기상 선생님 외의 건 읽은 적이 없어. 그리고 이기상 선생님 거도 사실은 15년 전에 읽고 그 뒤로는 원서만 봤어요. 하이데거는 존재가 시간 이외에 다른 책은 다 원서로 봤습니다. 그럼 모르죠, 어여보면. 그런데 답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왜? 모든 번역자들이 여러분들보다는 훌륭합니다. 그게 초보자들이 철학을 하다가 지가 이해가 안 되면 번역자를 욕합니다, 여러분. 뭐 번역이 이렇게 됐다는 동. 그런데 이제 번역에 이게 독일어기 때문에, 독일어나 불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문체가 한글이랑 달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딱 맞게 무슨 뭐 철수야 영희야 놀자 이런 것처럼 그게 그렇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번역이라고 하는 게 이래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도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볼 때는 그 번역한 사람들을 질문자에 맞춰서 재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되잖아. 어떤 번역서가 좋다. 이거는요 상당히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오만이에요. 교만과 오만은요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런 걸 지가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돼? 공부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걸 더 잘 알아. 공부를 안 한 놈이니까 뭐가 더 좋더라 이지랄해. 그런데 철학의 1차 자료를 번역한 사람들 정도 되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최소한 일생을 바친 자들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도는 누가 번역을 했든 간에 그 철학책 번역한 자를 예도는 단 한 번도 존경을 표했지 거기에 대하여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한 적이 없어. 예도도 번역을 하고 있고 해봤으니까. 이해가 돼요? 번역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아니요. 그래서 왜 존경하는가 하면 그분이 그런 약점을 알고도 이런 대가의 책을 번역해서 출간하셨구나 하는 그 용기가 대단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번역서를 내므로써 최소한 여러분들 이기상 선생님이 최소한 존재와 시간을 한국어에 맞게 번역하려고 노력하신 분 아니야?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도의 강좌를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번역서 없었어 봐.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있죠, 그죠? 그럼 뭐가 더 좋냐? 특히 니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물으면은 신뢰 예도한테. 예도가 번역서를 읽었겠어요? 니체 전공자가 번역서를 읽었겠냐고. 참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이 낸 니체 코멘타르는요, 만약에 선악의 저편이면 2배나 두꺼워. 거기에 대한 코멘타르를 성서처럼 다 니체의 몇 절, 절마다 코멘타르가 나와 있거든. 그런 거 읽고 앉아 있다고. 무슨 번역서를 뭐가 더 좋으냐? 아니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는 것보다는 훨씬 잘 해놨어요, 번역은 대단한 노고가 들어간 거고 엄청나게 대가리를 숙이고 존경을 표해야 돼요, 누가 번역했든 간에. 왜? 헤겔이나 칸트나 니체나 그 다음에 하이데거나 후설이나 이런 대가들의 책을 번역한다는 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대가리를 숙이고 번역서가 완역이 된 거라면 사서 읽어. 나는 뭐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예도는 다 1차 자료를 보고 강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 번역서를. 최소한 예도가 신학대학교하고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콘탁에서 갔을 때는 번역서를 다 갖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벌써 15년이 지났어. 그럼 모르지.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걸 난 모른다 그래.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유는 알아도 모른다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번역서가 나왔어. 장단점이 있어요. 이분이 이쪽으로는 훨씬 훌륭한데 코멘타르가 뛰어날 수도 있고, 이분은 이쪽이 뛰어난데 이쪽은 약할 수도 있고. 맞죠, 내 말이? 그 어떤 놈이 하나가 지가 다 아나요?
지가 칸트를 전공했으면 칸트를 혼자 지가 다 하는 거야? 오늘날 지적처럼 칸트를 해석한 자가 있었나요? 코미디입니다. 이런 거는 오늘날 붕괴돼 버렸어요. 그게 자기가 어느 분야에 하나를 다 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거 없어. 왜? 칸트, 헤겔, 니체, 하이데거 같은 대가는요, 전공자는 그래도 그 진짜 전공한 자면요 겸손하겠죠. 아, 나는 공부를 이 분야를 파서 그쪽으로는 안다. 근데 칸트를 전공했다. 지가 칸트를 다 해석할 수 있나요? 다 해석할 수 있어? 오늘날 대가들이 해석한 것처럼 지가 다 막 해석을 해갖고 막 다 아나? 불가능한 거야.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얘도가 언제 내가 강의할 때 내 강좌가 진짜고 나름 다른 거는 아니다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내가 아니, 나는 그랬어요. 나는 내 강좌는 하나의 부분이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고 아무리 1차 자료 강좌라고 해도 예도의 해석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교해봐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유익한 대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그 나름대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은 거 아니냐. 맞죠? 그 어느 하나가 지가 막 다 한다. 아이고, 이거 속아 웃을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대가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예도의 선생이었던 강영계 선생님이라든지 지금 뭐 상당히 나이가 드셨어. 그 다음에 또 우리 이기상 선생님, 그 다음 훗설 쪽에 이남인 선생님, 저는 본 적도 없어요. 뵌 적도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몇 분 있죠. 그런 분들은요, 철학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거야. 2차 자료를 쓰셨든 1차 자료를 번역을 하셨든 그분들의 노고에 의하여 우리는 오늘날 철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도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그걸, 서양 철학자가 한둘도 아니고 지가 그걸 다 한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대가들은요, 그래도 한국에서 서양 철학계에서 알려진 이런 대가들은 지가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일생을 바쳐서 철학을 하다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존경을 표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다 나눠놓고 얘도한테 와갖고 번역이 누구께 더 낫느냐, 이건 폭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수가 낮은 거예요. 대답 안 합니다. 나는 미쳤어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아니, 그런 걸 공부를 해보면 안다. 공부를 안 해보고 2차 3차 자로 끌적거리다가 그게 본 게 다면서 자기가 철학을 뭘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덤벼들고 코미디인 거지. 이글수록 대가리를 숙인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왜? 그 공부를 1차 자료를 해보면 그 방대한 양에 전부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 일생을 바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길을 일평생 간 사람들이 해놨는 거는 존경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래 안 나가고, 나는 누구께 뭐 어떠고, 이 새끼는 공부를 덜 한 놈이에요. 1차자로 지가 안 판 거예요. 지가 파보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폴 한덴하이트 눈앞에 있음. 얘도가 어디야, 서울신학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이랑 강의를 할 때 올려놓은 거 있어. 다 지우고 지금 새로 시작했지만 하이데거도 거기에서 얘도 맛배기 강좌에서 얘도가 폴 한덴하이트를 눈앞에 있음으로 번역한 거는 세계적인 번역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제가 왜 그랬는지 번역 단어 하나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폴 한덴하이트는요, 에세이스트 폴 한덴 이렇게 씁니다. 그것이 앞에 있다. 그냥 존재한다란 뜻도 돼. 이해가 돼요? 존재하다. 뭔가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성. 뭐 별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 폴 한덴하이트. 그런데
이거를 존재성이라든지 전제성이라든지 뭔가 존재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번역에 실패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주한된 하이트가 존재론과 관련되어 있거든. 사실 이런 강좌도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도 TV에서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봐. 폴한된 하이트를 눈앞에 있음, 주한된 하이트를 손안에 있음으로 번역하셨어요. 누가? 이기상 선생님. 이게 왜 세계적인 번역인가 하면은 주한된 하이트, 이걸 전제성이나 존재성으로 번역하면요 반대의 뜻이 돼버려. 이해가 돼요? 반대. 그게 주한된 하이트가 존재론적으로 훨씬 앞선 개념이라고 예도 강좌에서 들을 수 있듯이. 그러니까 주한된 하이트를 주한된 하이트가 존재론과 가깝고 폴한된 하이트가 인식론과 가까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폴한된 하이트와 주한된 하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폴한된 하이트는 인식론과 가깝게 번역을 해야 되고 주한된 하이트는 존재론과 가까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폴한된 하이트는 문자 그대로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존재성, 나타남 이래 번역해버리면 이게 어디에 나타나? 존재가 나타나는 건지 인식이 나타나는 건지 대가리 앞에 나타나는 건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번역들은 반드시 부제가 붙어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코멘타르가 필요 없는 거야. 왜? 눈앞에 있음. 와, 끝나버린 거예요. 눈앞이라는 말을 이기상 선생님은 철학과 더불어서 철학을 하면서 후설과의 관계, 서양 형이상학과의 관계,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단어를 구분하여 주한된 하이트와 분리해서 쓸 때의 철학 소를 파악하고 번역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음. 딱 대가리 눈가리 앞에 있다. 딱 뭐야? 이피스토몰로지.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게 엘켄트니스 테오레티슈하게 딱 들어오잖아. 인식론적으로. 맞죠? 근데 뜻은 전제성이라고 해도 되고 존재성이라 그래도 되고 뭔가가 나타나고 이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번역 한 개 갖고도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이데거나 니체의 문체를 1차 자료로 따라온다? 아이고 여러분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 독일어 한번 해보셔요. 그게 무슨 해화도 아니고 독일인들도 못 잡아내요. 그 문체를 그 그랜말을 못 따라온다니까 그 문체를 여러분. 그런 게 대가들의 책이라고. 근데 그것도 지는 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철학을 다 섭렵해서 내가 철학을 막 처먹으려고 써먹을 수 있는지, 이런 자본주의적인 이런 아주 얄팍한 수를 쓰는 이런 인간들이 대부분인 거야. 예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인간들한테 철학을 가르쳐야 되고 철학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사기치지 않고 나가려고 그러니 그래서 이런 강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야? 1차적으로는 지가 철학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철학책을 읽는다 1차자로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 칸트를 읽어. 이해가 안 되네. 아유, 이건 뭔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영어나 이런 게, 이런 선입견이 어디서 생긴지 알아? 영어나 수학은 뭐야? 영어나 수학은 과외를 해서 기초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철학은 윤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윤리. 그러니까 윤리는 지 혼자 그냥 책을 읽어도 다 만점을 맞는다. 여기에 이미 한국인들이 철학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아니라 외국 하버드가 아니라 전공 안 한 새끼가 철학을 잡았어. 학위를 10,000개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도. 내가 보증한다니까. 해겔 서문 딱 읽고 이해한다? 천재죠. 그런데 이거는 천재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이해 못해요. 왜? 철학에는 철학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알려면 최소한 휴머를 알아야 되고 라이프니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만약에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알라 그러면 낭만주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셸링과 칸트, 피테, 셸링으로부터 연결되는 철학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정신현상학이 들어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철학소가 다 서양 철학 안에는 들어있다고. 지가 그걸 하나도 모르면서 그 책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둘째, 문체의 문제. 장난 아니에요, 문체가. 해겔은 독일인들이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신학적 사고까지 있어야 돼, 해겔은. 쉽지가 않은 거라고. 칸트도 신학적 사고가 필요하잖아요. 얘도가 순수 실천 판단력 비판 강의하면서 다 이야기했잖아. 그 1차자로 강의해 나가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철학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공부를 안 해놔 놓고 번역 탓을 한다니까. 소가 웃을 일인가, 소가. 여러분. 이게 윤리책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할 때 윤리를 만점 맞으면 철학을 만점. 아이고. 이런 걸 철학적 웃음이라 그럽니다. 철학적 웃음이 나와요. 얘도. 너무 많이 배우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단편 강좌에서. 그럼 오해야 되는 거야. 뭘 오해해야 되긴 오해해야 돼. 공부를 계속해. 공부를 체계적으로 1차 자료를 잡고 하든, 철학사라도 붙잡고 전체 산을 그려놓든, 일단은 전체를 보고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차 자료는요, 전체를 다 알고 백날 지랄을 해도 이해 못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파도 어려워요. 한 사람을 파도 어려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철학은 어느 한 분야에서 자기가 그걸 다 한다. 헛소리예요.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이 부분을 다 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 그 예도도 한 부분의 해석이다. 여러분들이 보고 누구 해석이 더 올바르고 제대로 된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라. 그 중에서 난 것도 있겠고, 또 여기서 도움을 받고 저기서도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얘들은 그래 말하잖아. 누가 뭐라 그랬어, 내가 언제? 예도 TV가 최고라 그랬어요. 언제? 예도 TV만 봐라, 철학하는 놈들은. 이런 게 사기꾼 새끼인 거죠. 예도가 20년을 신학과 철학을 팠는데 왜 내가 그런 수준이겠어? 불어는 이제 하지만 라틴어, 그리스, 히브리어. 대학원 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았어요. 특히 영어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훈련이 안 됐으면서 번역이 어떻고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예도는 뭐라고 답하는지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책이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 역본을 함께 보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셔서 두 개를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이 읽기에 적합한 문체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읽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가 공부를 안 해서 지 머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번역 탓을 탄다고. 물론 번역이 한두 개 잘못될 수 있어요. 번역하는 자들이 인간이니까. 아니 그런데 잘못 안 될 수도 있다고. 그게 전체가 다 괜찮아요. 대부분이 그래도 출간이 된 거면. 그러면은 뭐가 문제야? 지 철학 내공이 문제인 거야. 이해가 돼요? 개념 정리만 해도 몇 년이 걸려요. 거기다가 언어의 그 문체가 탁월하잖아, 여러분. 응? 고급 독일어, 고급 영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이 돼야 철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옛날에 지가 윤리 공부하듯이 뭐 기해력격으로 실존주의 뭐 이런 데서 지가 뭐 윤리책에서 점수를 100점 받았다. 그럼 지가 철학을 잘한다. 이지라라고 덤벼들었다가 해결 붙잡고 5년, 6년, 7년, 8년, 10년을 읽어봐라 되는가? 그게 되나? 이해가 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철학에는 기초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요. 철학은요, 그래서 정말 지성인들은 대가리를 숙이는 게 철학이에요. 지가 뭐 이용해 처먹고, 이러다가 덮어놓는 인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철학적 웃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철학을 시작하고 시간도 들이지도 않고 책도 읽은 것도 없어. 그리고 단 하나라도 끝까지 본 것도 없어. 2차 자료 철학 전체를 설명해 주는 철학사라도 읽고 몸부림친 적도 없어. 철학사를 읽고 하이데거를 들어가 봐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 게 철학이야. 그래도 철학사를 읽고 들어가는 놈은 역사적 사고라도 되는 거야. 아, 요 시대 때는 뭐가 있었고. 그래도 들어가면 하나도 몰라요. 응? 그러니까 그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번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철학걸 공부를 안 한 거야. 영어 과외나 수학 과외는 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온 거야 다. 이런 사고들이요. 그리고 아무도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철학은 그냥 교양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몇 개 듣고 철학이 끝. 코미디지. 코미디. 기초도 안 되는 걸 해놔 놓고 본인이 뭘 이렇다 저렇다. 참 기가 찰 노릇인 거야. 응? 이해가 되죠. 정말 이런 강좌는 여러분들한테 프랙티컬하게 유익할 거야. 실제로. 그래 놔놓고 지가 뭐 좀 하면 뭐 좀 했다 그러고. 참네. 강의하면 내공에서 바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 듣는 자들이 바보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인문학요. 그래도 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그거 모르는지 알아요. 고수들이 상당히 많고 나름대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십 년 판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얘도. 그래도 1차 자료로 들어가서 라틴어, 독일어 막 쪼개면서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하여, 최소한 왜 이 사람이 이런 그래도 철학에서 선생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요. 이유가 이제 이유를 아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예도 TV를 통하여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철학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이 참 저렇게 공부를 했겠구나 하면서 근데 계속 안 파는 사람은 내공이 떨어집니다. 예도가 왜 유튜브 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이 좋은지 알아요. 1차 자료를 내 멋대로 읽거든. 하루에 20, 30페이지씩
독일어, 불어, 영어, 지적, 이걸 1차 자료를 막 내가 시간 내가 막 읽을 수 있거든. 그래서 강좌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무슨 동네에서 무슨 이래 읽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적책 하나 제대로 넘어가려서 혼자 읽어서 넘어가는 인간이 있는지 해보라고. 락강을 뚫어야 되고, 해결을 뚫어야 되고, 관념론을 뚫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철학이에요. 그리고 내공이 깊어질수록 사회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사회 구조. 그러면서, 저 새끼는 사기꾼이고, 정치하는 얘도가 참 연결해서 언젠가 얘기할 날은 있겠지만, 시사평론가들이 하는 일까지 고전을 가르치는 자가 나서서 한다는 게 참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이런 이야기들, 민감한 주제들도 있고, 그죠? 그거 하는 사람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에서 책이 읽히지 않는 이유는 번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철학에 몸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몇십 년 판 사람이, 어렵다. 그럼 그게 무슨 그게 철학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해서 기를 죽이는 게 아니, 사실이 그렇다고, 사실. 지금도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애새끼처럼 빨간, 파란, 애들이 쓰는 거 있잖아. 뭐죠? 색연필 같은 거. 그거 줄 빡빡 쳐가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읽다가 깨달은 거. 1차 자료를 읽어야 나올 수 있는 내공이 있고요. 2차 자료에서 나오는 내공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1차 자료를 안 읽은 자들이 2차 자료를 백날 읽고 씹으려도 애새끼 장난하는 것 같아. 애 같다니까, 여러분. 이걸 들어보면 알아. 1차 자료를 읽으면 강좌를 할 때 그 수준이 달라. 깊이가 달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올려서 하는 강좌랑 2차 자료밖에 안 읽은 사람들은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 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철학 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나는 락강 좋아해. 락강 폈어. 락강이 들어오나, 그게? 아이고, 내가 푸코를 좋아해. 너무 멋있어.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철학자를 선택하는데도 자본주의적인 게 들어가. 머리 깎고 너무 멋있어. 참 지랄을 하는 거지. 지적 수염 나고 너무 멋있어. 그럼 지적한테 편지를 쓰든지 하지. 그 사람 철학은요,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아서 공부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거랑,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거랑, 그 사람의 철학을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철학 소의 문제, 사실 이건 데리다가 칸트, 헤겔이라든지 이런 독일의 대가들을 해체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철학소. 이 철학소는요, 보면은 철학의 역사고,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전 시대의 자기 선배들의 대가들을 언급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하이데거 자신의 직접 읽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기 중세 신학 나오고 아우구스티누스 나오고 막 대가들 막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몰라. 그런데 하이데거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라는 거야. 그런 문제를 자기 자신한테로 돌려서 자기를 성찰하지는 않고 외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윤리 점수가 100점이 아니라 그거는요, 철학에서 기초도 안 돼요.
독일에서 철학 한 사람으로 들어가면은 이해가 돼요. 거기서 뭐 고등학교 때 조금 하고 그걸 갖고 내가 철학을 냈다. 참 아이고. 내도가 이렇게 기쁘게 웃는 거 처음 보죠, 여러분. 웃음이 나잖아. 그러니까 교육이 그래, 우리나라가. 수학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그런 과외를 다 합친 거를 다 해도 안 되는 게 철학인데, 그거를 갖다가 지 윤리 수준으로 보고 접근하는 인간들. 큰 코 다치지 말고 그 이유를 알았죠. 왜 안 읽히는지, 왜 안 읽히고, 왜 내가 막 백날 노력해도 읽어도 뭔가 시원하지도 않고, 무슨 똥 싸고 뭐를 처리를 안 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찝찝하고, 그리고 또 읽어도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읽어도 또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철학소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쪽으로 공부를 한 자들, 전문가들, 나름대로 이쪽으로 자기 일생을 바친 자들과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풀어가면서 1차 자료를 강좌를 딱 들어보면 풀리거든. 그 이유가 뭐겠어? 그 걔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하여 그 철학 소를 만약에 하이데거 같으면 데카르트, 칸트부터 후설까지도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한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읽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은 시대 정신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시대 정신. 예도가 두 번째인가 첫 번째 강좌에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이 번역의 문제. 많은 철린이들이, 철학의 어린이 선생님들이, 어린이님들께서, 이거는 예도 TV에 누가 댓글을 남겼더라고. 2명이나.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철린이래. 철린이. 철학의 어린이. 이해가 되죠? 너무 귀여운 용어인 거야, 예도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 이유는요, 이제 질문 안 해도 되죠, 이 부분에 대하여. 얘도한테 묻지 마. 나는 몰라, 뭐가 더 좋은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고 그래도 괜찮은 책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문제는 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책을 사면 뭐해? 모르는데. 책을 사고 강좌를 듣고 줄을 빡빡 치면서 누워갖고, 예도 TV에 누워서 보는 사람 없다는 거 예도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좌를 누워서 들어서 이해를 할 자가 없고요. 너무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서 누워서라도 철학을 하고 싶은 사람 외에는 이게 누워서 들릴 리도 없고요. 책상에 딱 앉아서 틀어놓고 1차 자료 강좌 줄 빡빡 치면서 정리하고 필기하고, 그래서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도 혼자 한 것보다 1, 2년만 해도 내공이 상당히 쌓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자료나 다른 일반 철학, 서양 철학 책들을 그 이후에 다시 펼쳐 보십시오. 예전에 까막눈이었던 것들이 훤하게 보이면서, 야, 이게 이상하게 읽히거든. 그게 바로 선생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전부 다가 예도 TV로 후원해 주시고, 또 철학의 선생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또 나름대로 도움을 받고, 그죠? 엄청나게 뭐 논문 쓰는 사람한테도 많은 메신저만 한두 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철학 선배님들이 해놓은 그런 번역서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이해의 문제라는 거. 내가 깡통이라서 이게 안 읽힌다는 거. 한글인데 안 읽혀. 아니, 고급 영어를 미국의 비지식인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 안 한 자들이 철학책의 문체를 이해할 수 있나요? 독일인들이 못해요.
그 회화밖에 못하는 거 일상생활에 공부가 짧은 사람은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응? 자, 요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네 번째에 철학이란 참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의 주제는 철학소와 번역의 문제. 그 다음에 왜 철학책이 철학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기반이 없어서 읽히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또 열심히, 그죠? 철학을 사랑하는 분들은 공부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에 사실은 성서 읽기, 불경 읽기,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서를 읽는데도 철학이 정말 중요해. 이상하게 이런 사고가 된 사람들은 성서나 불경이나 힌두교 경전이냐 이런 종교 서적을 읽는데도 탁월한 두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는 거예요. 철학 공부를 한다는 거 이해가 돼요? 노년에 딴 사람들은 바람나서 이리저리 돈 쓰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또 한두 번은 뭐 괜찮죠. 노년을 가치 없이 보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삶과 주변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그죠? 깊이 있는 통찰과 더불어서 정말 역사와 사회에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철학이 이겁니다. 민주 시민이 되었으면 그 시민의 수준을 높이는 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을 가르치는 프랑스 국민들을 무시하는 인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예도는 물러갑니다. 자, 도움이 되셨을 줄로 생각하고요. 사막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예도 TV를 꼭 가능하신 분은, 예도 TV는요 후원 개념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강좌를 들어보신 분 알잖아요. 유료 강좌도 들어봤잖아. 후원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업료, 자발적인 수업료 개념이에요. 그게 자발적인, 안 내도 돼. 10원도 안 내도 돼.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내도 돼요. 예도는 뭐 그런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감사한 마음으로 전부 다가, 그죠? 자기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수업료를 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꼭 후원해 주시고요. 그래, 예도가 그래야 또 사막에서 물을 길러서 1차자로 강좌를 계속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강좌 찍는 건 1시간인 같지만요. 그 내공은 여러분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unfathomable입니다. 어쨌든 예도는 물러가고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 초보자님들을 위하여 예도는 앞으로 5, 6, 7, 8 계속 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오후에는 아마 선악의 저편 1차자로 강좌를 열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